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젝트 실습 과목에 대한 이제 목적,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과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용어가 뭐 아까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랑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좀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텍에서 생각을 하면은 뭐 어떤 뭐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한 이제 프로세스를 따라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제가 구성하는 프로젝트 실습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공부하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걸 어떻게 하면 일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 뭐 일이라는 게 굳이 뭐 꼭 돈을 재화를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일일 수도 있고요. 뭐 가정생활이 일일 수도 있고 기타 학교 생활도 일일 수도 있는데 각자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만의 철학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걸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서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일지를 따져보는 거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부탁드렸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인사 잘하는 거, 두 번째가 좀 이제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남이 이제 얘기하거나 생각하는 걸 이제 비난하지 않기, 마지막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제 뭐 인사 잘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성격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생활 습관 같은 걸 좀 변화시키는 건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즉 이제 개인의 의지와 매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효율적인 거는 연습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변화를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저희가 농경 사회를 거쳤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과거에 비가 안 올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제 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기우제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결국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생기는 거고 그 가뭄을 가뭄 때문에 농사 짓는 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농작물이 물이 없으면 잘 안 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제 기도를 하죠. 뭐 엄청 많은 음식을 만들고, 뭐 국가 차원에서 뭐 왕이 나와서 막 절을 하고, 무당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막 신하 백성들도 막 그거를 기다리고, 물론 이제 TV에 나오는 걸 보면은 뭐 기우제를 지내면은 비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 하나의 뭐 수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아마 근데 그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왔으니까 그 행동을 계속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왔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아마 거기 그 누군가가 이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천문학 이런 거를 따져서 뭔가 이제 기상의 어떠한 변화 같은 거를 잘 이제 캐치를 해서 뭐 이때쯤 기우제를 지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겠죠. 그게 뭐 옛날에 뭐 점쟁이 뭐 이런 뭐 이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뭐 이제 그런 게 과연 효율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뭐 요즘에는 이제 댐이라고 많이 하는데 과거에 이제 저수지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농경을 해야 되니까 저수지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이 크지 않는데 기우제를 지낼 거냐, 아니면 뭐 저수지를 만들 거냐.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저수지 만드는 거에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뭐 기우제를 지내는데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확률적으로 더 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 뭐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서 어떤 방법으로
뭐가 보다 더 효율적인지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뭔가 석유화 공정에서 뭐 납사를 받아다가 그거 가지고 뭐 어떤 공정을 해서 그 중간재를 죄송합니다. 그 중간재를 보냅니다. 중간재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냈는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유량계에서 원래 유량계가 뭐 10을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유량이 0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왜 유량계가 10에서 0이 됐을까? 그럼 유량계가 10에서 0이 되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거잖아요. 이게 왜 10에서 0이 됐을까? 뭐 유량계의 문제일까? 아니면 유량계 자체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유량이 흘러가는 뭔가 유체의 문제일까? 아니면 기타 다른 뭔가 연결선의 문제일까?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뭐 따지고 될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 이제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뭔가 기본적인 그 뭔가 이론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유체역학의 전문가가 된다.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기간에 이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결국 이제 그 회사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시면은 뭐 친구들만 봐도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아마 회사에 가셔도 다양한 그 동료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활용할 건지 그거를 우리가 이번 과정에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분들 그 면접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회사 이름이 S로 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S로 시작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갔어요.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이제 저랑 같이 손잡고 갔습니다. 갔는데 딱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전실로 발령을 받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선배님도 계셨을 거고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마침 뭐 다 밥 먹으러 가셨어요. 밥을 먹으러 가셔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이제 뭐 공무팀 실제 뭐 이제 뭐 현장에서 전화가 온 거죠. 뭐가 이상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처럼 뭔가 유량계가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뭐 빨리 선배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전달하거나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상황을 조금 더 내가 알 수가 있다면 이게 유량계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량계 자체에 문제는 없나요? 뭐 혹은 그 유량계랑 여러분들이 그 보고 계시는 그 식별하는 그 인디케이터 그 계측기에 뭔가 선의 문제가 없나요? 뭐 두 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두 개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 분명히 안에 들어가 있는 유체의 흐름의 문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는 거죠. 뭐 주변에 혹시 뭐 꺾여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은 뭐 주변에 누설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번 혹은 그 전 계측기에서 읽는 값에 대한 변화는 없나요? 등등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수업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간입니다. 4시간 베이스로 다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4시간 중에 처음 1시간 정도는 약간 이제 개별적인 시간입니다. 뭐 안전협회나 안전공단에 나와 있는 실제 산업재해 사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예요. 뭐 하루에 한 뭐 3개, 뭐 한 4개 정도를 같이 보면서 저 사고가 왜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왜냐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적인 효율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그 효율적인 거랑 타협하지 말아야 될 단 하나, 이게 바로 안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보겠지만 안전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한 2시간 정도는 같이 이제 저희가 같이 하는 프로젝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관련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공모전 프로젝트, 이런 거를 뭐 실습도 같이 하면서 같이 토론도 하면서 같이 계속 저랑 같이 이제 호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시간은 여러분들끼리 토론하는 겁니다. 뭐 팀별로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공유를 하고 뭔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앞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면 좋을 건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계신 경험,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들어오신 목적을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요.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길 기대하고요. 또 하나 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다양한 그 경험에 의거돼서 지식에 의거돼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기반이 돼서 저와 같이 하는 이 프로젝트 실습이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뭐 즐겁게, 제가 서두에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계속 이 리마인드를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제 막 되게 와서 막 지루한 시간 보내자는 게 절대 아니고 진짜 막 우리 뭔가 서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간절히 바라면서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번 동영상까지 소개고요. 다음 동영상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실습 자료 같은 거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